제주 홍창빈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대통령님과 그래도 가깝다 보니까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제2공항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 발언의 뜻을 혹시 위원장님께서 전달받으신 게 있나 해가지고 질문드렸고, 그리고 이것까지 좀 연계돼서 아무래도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것과 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지역 현안에 대해 혹시 어떤 식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뭐 말씀해 드리고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정책을 조정하고 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사실인데, 지역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각 시도가 하고 있는 정책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 그런 것들을 이제 총합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살펴보고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기획단장이 청와대의 자치발전비서관이 기획단장을 겸임합니다. 그렇게 겸임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회가 청와대의 자치발전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께 이제 자치발전비서관실이라는 게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회가 좀 총체적으로 이 비서관실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때의 현안,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우리는 갈등이나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지역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또 다부처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또 각 지역에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는 안 왔다 가셨습니다만 전국의 경제 투어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요. 하고 아마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가 좀 매일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위원회를 보시면 되고, 이번에 그 제가 워딩 그대로도 제가 댓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좀, 아마도 제주에서 지금 가장 큰 갈등 사항은 제2공항 문제일 텐데 사실은 정부가 그 문제에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그 선택은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은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2공항에 대해서 또 현지의 지역 주민들의 반대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 상태에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면 액면 그대로입니다. 액면 그대로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서 또 제주도가 공항이 꼭 필요하니까 공항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저도 제주도에 뭐 공항을 반대하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인프라 확장이냐 그런 차원으로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입지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소위 논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의 철학이신 거지요. 이거는 변함없는 철학입니다. 사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어딜 가시든지 대통령님께서는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데 아주 당연한 그러니까 신고리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정책을 결정하실 때 정부 정책하고는 어긋나지만 국민이 수용성을 전제로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그 수용성에 어떤 그 무게를 두고 있다고 수용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국토부가 지금 가고 있는 공항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냐라는
확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국토부에 이제 잠깐 좀 가만 이렇게 있고 또 좀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신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국토부는 또 국토부대로 대통령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는 보고를 드리고 국책 사업을 공항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제주도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이해할 때는 제주도 공항만이 아니고 공항만 해도 뭐 한 7, 8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이것보다 더 큰 국책 사업들도 가고 있으니 그런 국토부 차원의 국책 사업에 대한 종합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요. 또 그 부분은 국토 담당 또 정책실에 국토 담당 우리 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관할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은 자치발전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또 우리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국토 관련된 그 비서관을 통해서 또 국토도 뭐 우리 위원회가 지원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에 모이는 컨트롤 타워에 모이는 트랙이 여러 개 있는 셈이죠. 그런 트랙 중에 이제 하나의 종합된 정보 보고 속에서 한 트랙을 선정하고 가는 게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대통령께서 신공항에 브레이크를 건 거냐? 그렇지는 않다. 제2공항 추진에 브레이크를 건 거는 아니다. 그 트랙을 지금 정지하자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 다만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쭉 가고 있는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잘 반영된 줄 알았는데 잘 반영되고 지금까지 오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제주도에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 조정할 수 없잖아요. 국토부가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해석해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그 말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이유가 공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생각이 있으시면 혹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시거나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아니라 저희들은 예를 들어 제주도의 이런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소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쌍방의 이 불일치가 있으면 그걸 당연히 보고도 드려야 되고 건의도 드려야 되고 이러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하는 게 또 위원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안 하면 이제 우리 위원회가 직무유기하는 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살펴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론조사까지는 그 국민대화 때는 결정을 그러니까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정이라든 제주도민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예. 특위 결정 그때는 안 난 때. 그때는 특위 결정이 안 날 때. 특위 결정이라기보다는 자체가 공론조사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 없었어요. 질문이 공론조사예요. 조대한 조사였으니까. 근데 대통령의 공론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입에 안 올리셨죠.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공론화에 대한 공론조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민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은 공론화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좀 제3자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온 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게 정부청사에 저는 위원회가 있는데 출근하면 그 앞에 이제 우리 천막이 있잖아요. 그게 또 다 친한 분들이고 그 천막의 위로를 못 간다니까. 참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하나 샀어요. 이거 선물은 줄 건 없고 우리 박찬식 씨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허용오지 않으니까 우리 찬식 씨한테 이렇게 줘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죠. 제가 늘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남모르게나 그런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정책과 관련되어 있거나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째 내 마음이고 공론조사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저도 정부 측의 입장도 약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토부나 이 행정은 정책 재량권, 이른바 정책의 유연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그럼 이 정책의 유연성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그 하나가 우리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그재그로 가도 돼요. 우리 위원회는 그냥 이야기를 막 하면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도 되고,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정책의 재량권을 좀 넓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래서 국토부는 쭉 자기의 역할을 해서 가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여러분 사실 최종 정책 결정 기관은 국회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이 유연성을 넓혀줄 수 있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넓혀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국토부는 이제 자기의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쭉 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런 제주도민의 이 요구가, 제가 볼 땐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좋은 공항, 조금 더 좋은 제주도, 조금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야기는 뭐 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무슨 감론을 하든 저는 사실의 목적은 그걸 가지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본다면 충분히 합의를 하고 갭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태석 의장께서는 그런 갭을 좁히는데 소위 말하면 누군가가 오거나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각자가 자기 말만 하니까, 그러면 그 오거나이저의 역할을 도의회 의장, 그러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의 장으로서, 그리고 도의회가 사실 또 제주도의 정책결정기관이거든요. 제주도가 아닙니다. 정책결정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겠다 하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셨던 거고, 그런 말을 한 차원에서 출마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뭐 사실 국회의원 하기 싫으시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기회가 되면 하시고도 싶고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고, 저도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위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혹시 제가 이제 또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또 제주도민으로서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이럴 역할이 있을 수 없는지를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 아마 여러분들 안 오셨어도 저하고 그런 취지의 말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걸 꼭 비공개로 할 건 의장님 이야기가, 그걸 무슨 우리끼리 무슨 밀담하듯 하면 그럼 남들이 보기에 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는 걸 제가 우리 지사께도 이야기하고, 지사는 또 지사께도 지사하고 또 이런 소통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사께도 이야기하고, 그건 뭐 그렇게 소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멍석 하나에서 좀 원안으로 다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는데, 지역 이제 내년 되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세 분하고 지사하고 의회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좀 거중 조정을 하셔가지고 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렇게 위원장님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는가? 그걸 나는 오히려 거꾸로 의장님이 제안을 해주시면, 그런 예,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세 분, 다 책임 있는 분들, 지사, 균형위원장 하면, 우리 균형위원회는 어쨌든 저는 제주도 기관이 아니면서 제주도 지역 정책을 살펴보고 소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가게 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회를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또 감히 좀 말씀드리면 좀 신뢰의 위기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서로가 서로를 확실히 믿고 있느냐는 부분에 제가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가 도의회하고 이야기하고, 위원회가 국토부하고 이야기하고, 위원회가 제주도하고 이야기하고, 위원회가 국회하고 이야기하면 신뢰 이게 외교관계처럼 이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기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제2공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대통령의 발언에서 어쨌든 그 하지만 제주도민의 선택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 역할을 제주도는 이제 안 한다고 했고 도의회는 이제 그 이를 위한 그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도민의 선택을 위한 역할을 이 도의회 특위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역할을 도의회 특위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도의회 특위가 예를 들어서 공론조사라는 걸 어떤 식으로 하고 결과를 뽑아내서 나왔는데 그 결정을 국토부가 또는 도가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 거죠. 법적인 의무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뭐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냥 지금 쭉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참조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더 부연했었는데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거는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고시라고 하는. 기본고시 문자 그대로 그냥 기본을 고시하는 겁니다. 이게 공항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쯤 한 거예요. 이제 두세 개가 더 남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더 중요한 건 이제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남아 있어서 소위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앞서서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 이런 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셨는데 지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사가 지금 이게 의회하고도 이제 뭐 이공항 관련해서는 협의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이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그 이공항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역할이라는 게 늘 뭐 자문, 지원, 심의 뭐 이렇게 국한돼 있습니다. 사실 제게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소위 좀 고뇌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사로서도 개인적으로는 지사가 뭐 큰 꿈을 가지신 분이니까 포용의 정치를 하셔야지 그렇게 배제의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는 뭐 고향의 선배로서 또 지사를 또 아끼는 입장에서 그건 당연히 저는 조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그죠 파본되는 거죠. 쉽게 하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축인데 근데 저도 지사가 개인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또 자기의 재량권이 좀 없고 자꾸 그 국토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분들이 지혜를 짜서 답안을 하나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모두의 책임에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의장님 그런 부분에서 첫 책임을 지고 나셨다고 저는 봅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시기? 라운드 테이블의 뭐 시기나. 라운드 테이블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의장님이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는 거죠. 제가 라운드 테이블 할 테니 오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고 또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한 축인 국토부로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속된 표현하면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그건 또 대통령 그 라운드 테이블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소집한 위원회처럼 되잖아요.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또 대통령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탑다운 방식의 부분은 하지 않으시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진 않겠죠. 하지도 못하겠고 다만 우리가 도의 밑에서 도의회 그러니까 이미 공론조사 특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요청하고 그 테이블을 만드는데 균형위의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국토부에도 말씀을 드려서 보다 좋게 갈 수 있는 역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기
시기가 있습니까? 뭐 언제쯤이 좋을까요? 예,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도하고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저를 타진해 봐서 가능한 한 빨리가 좋죠. 빨리가 좋고 이제 그 예산 정국이라든지 이런 패스트 정국도 있고 해서 그 국회의원님들이 바쁘실 테니까 가능한 빨리 해서 시간만 지사만 오케이 하면은 다음에 나머지 국회의원님들이야 뭐 시간 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걸음이 무거우신 것 같은데 우리 지사님께서 나오시기로. 예, 그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장님 혹시 그동안의 국회의원들, 새로운 국회의원들하고 혹시 의사타진이나 이런 것들 새로운 국회의원들하고는 그 오영훈 도당위원장하고는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성근 의원하고는 전화로 좀 의견교환했고 뭐 강찬일 의원하고는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그 공론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굉장히 무슨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결론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고요. 아주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자리인데 비공개니 뭐 밀실이니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또 이렇게 하면 제주도도 또 굉장히 서운해하고 이상하게 우리 그 정서가 왜 위원장이 와서 도의회의장만 만나고 가면 됩니까? 내가 지사께도 전화를 드렸다니까. 잠깐 차라도 한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막 바쁘다 그래서 무슨 기공식에 뭐 여러 가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럼 뭐 다 함께 보자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형님이 그렇게 의장님이 그렇게 나셨으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생인 차원에서 또 국가적으로는 지역 정책을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하면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막 브레이크를 건다는 오해도 있다 그래서 그건 그렇지 않다란 말도 하긴 해야 되겠다. 또 대통령이 다시 와서 그 국토부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 그런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좀 만나서 형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좀 듣고 저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래도 뭔가 우리끼리는 아직 조금의 뭐가 있다면 모색을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장님 충전 같아요. 또 지사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 정말로 자기가 정치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되겠어요. 이게 20%가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해도 그죠? 오차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소수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뭐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뭐 이기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공항을 기왕 만들어도 좋은 공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정말 제일 걱정 중에 하나는 막 최악의 공항으로 가버리죠.